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구기성재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 폭스바겐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티구안 페이스리프트인데요.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티구안, 새로운 티구안을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2세대 부분 변경이죠. 이 티구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폭스바겐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주력 제품이기도 한데, 기존 제품과 어떤 점이 또 달라졌으며 또 어떤 가치를 제시하는지 직접 타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신형 티구안은 첫 인상이 상당히 세련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폭스바겐의 그 새로운 디자인 정체성을 이으면서 티구안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외관 전면부를 보시면 이제 새로운 폭스바겐의 로고가 중앙에 자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가로로 길게 뻗은 수평형 그릴이 있죠. 이게 이제 헤드램프까지 이어지는 거는 뭐 예전에도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인데, 헤드램프가 일단 상당히 얇아졌어요. 사실 저는 기존 티구안을 좀 아쉽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헤드램프 부분이었는데, 둔해 보이고 티구안의 이름에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형은 상당히 좀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팬더 쪽으로 길게 뻗은 이 얇은 LED가 이 차의 인상을 확 바꿔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 강하게 밀고 있는 IQ 라이트가 탑재가 돼 있어서 상당히 야간에도 높은 시인성을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범퍼 디자인이 상당히 입체적으로 바뀌면서 티구안 자체의 그 다이내믹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범퍼 디자인은 SUV보다는 약간 좀 스포츠 세단에 어울릴 법한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 사이드 뷰도 은근히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휠은 무조건 이제 페이스리프트 때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이 헤드램프가 달라지면서 팬더 디자인도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팬더를 바꾸는 게 상당히 좀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폭스바겐은 이 부분을 전혀 아끼질 않았어요. 그만큼 또 이 차에 대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 이제 캐릭터 라인이 지나가는 그 부분에 장식을 덧대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면모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전반적으로 헤드램프가 아주 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확실히 이 프로포션은 그대로지만 날렵한 이미지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티구안의 뒤태 은근히 또 많이 바뀌었거든요. 테일램프는 그 LED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면서 지금과 볼 수 없는 좀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살짝 아쉽습니다. 이 기역자 형태로 이제 LED가 들어가는데 이 간격이 불규칙하거든요. 이 트렁크 쪽에 있는 LED는 쌍기역 같은 형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트렁크 바깥쪽에는 기역자 형태를 하고 있는데, 트렁크와 범퍼 사이에 파팅 라인이 이제 자리 잡게 되면서 이 간격이 좀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좀 조율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범퍼 디자인이 은근히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반사판이죠. 리플렉터가 길게 이제 가로로 뻗어 있기 때문에 와이드한 넓은 이미지를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범퍼 하단 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머플러가 감춰지게 되면서 허전해 보이게 되죠. 이 부분을 이제 크롬 가니쉬로 마감을 하면서 이런 허전함을 좀 달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티구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한 외관의 모습이었고요. 또 이제 실내 보시면은 뭐 많은 페이스리프트가 그렇듯 기본적인 틀은 예전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소재 부분에서 좀 다야 변화를 거치게 됐는데요. 일단 이 센터페시아 부분에 있는 이 패널 곳곳에 고광택 플라스틱 패널을 덧댔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T-록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뭐 제타 이런 차에서도 볼 수 있는 디자인 요소인데, 이 부분이 되게 저렴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또 그렇게 막 번잡하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어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의 새로운 자랑이죠. 바로 MIB3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가 됐는데요.
음성 인식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 폭스바겐을 외치게 되면 원하는 명령어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음성 지원이 되면서 손을 하나 까딱 안 대고도 내비게이션이나 전화, 오디오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음성 지원뿐만 아니라 이 제스처 컨트롤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터치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짝 모니터 앞에서 넘기는 신용만으로도 이 화면을 바꾸거나 또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기판도 디지털화를 이루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상당히 좀 다양한 그래픽을 요구하는 그런 정보도 보여주는데, 일단 폭스바겐에서는 디지털 칵핏 이렇게 부르고요, 아우디에서는 버추얼 칵핏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두 개 다 같은 그런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티구안에도 어김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에서 가장 또 이 두드러지게 바뀐 부분을 꼽자면 공조 시스템 패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다이얼 방식을 채택을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터치로 바뀌었는데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손으로 미는 동작만으로 이 온도를 조절을 하거나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돌리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편해요. 저는 다이얼 방식이 이 에어컨을 다루는데 상당히 최적의 그런 제어 시스템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 터치 방식, 이 밀어서 잠금 해제 같은 이런 방식이 네, 가려웠던 곳을 팍팍 잘 긁어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계기판 앞쪽에는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해서 시야 집중도를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보여주는 그래픽은 좀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급의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건 좀 반길만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 소재의 활용도는 폭스바겐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기엔 좀 모자르죠. 그렇다고 완전히 저렴한 브랜드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어떤 중간 부분의 그 선을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놨는데, 일단 이 위쪽에 우레탄 잘 썼고요. 아래쪽에도 플라스틱, 그리고 또 이 시트 가죽 질감도 뭐 나쁘진 않아요. 일반 브랜드 중에서 좀 상위급에 속하는 그러한 수준의 이 소재를 잘 활용을 해놨습니다. 공간 면에서는 이 티구안이 이제 우리나라에선 준중형 SUV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급에 맞게끔 잘 세팅이 되어 있고요. 뒷자리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앉아봤는데 헤드룸이 살짝 좀 빠듯하긴 하지만 레그룸이라던가 다른 공간은 좀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붕에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를 아주 널찍하게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이 개방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적재 공간도 그렇게 막 좁은 편은 아니고요. 진짜 이 딱 준중형 SUV급에 맞는 그런 공간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뒷좌석 같은 경우는 리클라이닝 뿐만 아니라 슬라이딩까지 지원이 됩니다. 한 거의 한 뼘 정도는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 있고요. 또 시트를 완전히 눕혔을 때, 제가 또 나름 캠핑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 차 안에서 한번 누워봤었는데 누울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구조물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빈 공간이 바닥에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니면 충분히 차박도 가능한 그런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편의 품목 중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있거든요. 일단 정말 다양한 색상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급 제품들보다 화려한 이 조명이 나를 감싸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은근히 이 차가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저는 이 대시보드 상단에 이게 뭔가 했는데 뭐 선글라스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나오고요. 센터 페시아 이 하단에는 그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신형 티구안은 페이스리프트지만 이 엔진까지 바꾸는 대변화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일단 2.0 디젤이란 엔진 형식은 같죠. 하지만 유로 7에 대응할 수 있는 EA288 에보 엔진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탑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유로 7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은 바로 이 트윈 도징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요소수를 2번 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존 엔진에 비해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폭스바겐에 따르면 기존 EA288 엔진에 비해서 80%의 질소산화물을 줄였다, 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소수를 2번 뿌려서 질소산화물을 억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 요소수의 소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동력 성능은 최고 출력 15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6.7kgm를 발휘를 하는데요. 변속기는 지금 7단을 조합을 했는데 역시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속 충격이랄 게 거의 없고요.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도 상당히 무난하게 변속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전륜구동이고요. 복합 연료 소비 효율이 15.6km/L인데 지금 아까 차를 인수를 해서 촬영을 하고 또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또 에어컨을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많이 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7.0km/L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연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많이 기대가 돼요. 이 전반적인 승차감은 그 독일차 특유의 단단함, 그리고 이 폭스바겐의 어떤 이 잔진동은 거르고 이 노면을 어느 정도 잘 읽어주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 티구안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오버 타입의 차체다 보니까 진동에 대한 스트로크가 좀 길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이 정도면 진짜 세단에 버금가는 그런 승차감을 또 보여줍니다. 저는 이 티구안을 비롯해서 많은 폭스바겐 제품들이 보여주는 그런 엔진의 성능, 그리고 주행에 대한 감각이 정말 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면서도 잘 진화를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었거든요. 이 티구안 역시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기통 디젤 엔진이지만 이렇게 또 부드럽게 달릴 수 있구나, 또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자동차 그 전용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거의 가솔린에 버금가는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방감이 좀 높아서인지 운전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A필러 쪽에도 이제 쭉창이 있기 때문에 시야 가리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차체가 그렇게 막 큰 편은 아니어서 부담이 없습니다. 티구안 페이스리프트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타보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외관 변화,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변경이 저는 확 와닿았습니다. 또 가격 정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폭스바겐 코리아가 이제 수입차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 티구안의 가격을 3천만 원대까지 낮췄거든요. 실제 가격을 이제 그 정도로 낮추고, 또 총 수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증 기간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이 소비자들이 이 티구안 그리고 폭스바겐을 찾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티구안 페이스리프트는 천병의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였습니다.